예, 안녕하세요. 지구입니다. 부자들의 개인 도서관 마지막입니다. 이번에는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주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부자들의 도서관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부동산에 관해서 얘기가 나오고 유체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당연 부동산이 가장 비쌉니다. 그렇다면 서울 셀러리맨 모이는 곳이 어딜까요? 광화문, 을지로, 강남, 삼성동권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오르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동하는 경로와 자녀들 교육 때문이라고 합니다. 초기 강남 개발 시절 간부 사람들이 이사를 가지 않자 정부가 내놓은 특단 조치는 고등학교를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경기고, 숙명여고, 정통적인 명문고를 강남으로 옮겼고 2001년에서 2003년 폭등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린 부동산 투자할 때 뭘 살펴야 할까요? 부자들이 어디로 움직이는가입니다. 자본주의는 어차피 돈의 크기가 많은 곳을 결정하는 사회입니다. 1. 경기 불황기에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고 부동산 규제를 풀 때 바로 부동산 투자의 적기입니다. 1차 파동, 4차 파동, 5차 파동 모두 경기 불황 이후 경기가 살아나면서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건 시중 자금의 양입니다. 돈이 많아지면 자연스레 인플레이션이 형성되고 이는 부동산값 상승을 이어집니다. 중동 특수로 오일 달러가 유입돼 국민들의 구매력이 증가해서 일어났던 3차 파동, 탐적 호황, 올림픽 특수로 일어났던 4차 파동에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돈이 많아진다는 것은 바로 부동산을 사라는 신호입니다. 3. 정부 정책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값이 오른 뒤 내놓은 카드는 예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세제를 강화하고 투기 과열 지구 등을 통해 거래를 줄이는 방식을 주로 활용합니다. 부동산 투자는 정부와 머리싸움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세 상승 흐름의 패턴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4차 파동, 5차 파동 나타났듯이 부동산 값이 오를 때 1등 아파트인 강남 지역부터 오른 후 신도시가 확산됩니다. 신도시에서 먼저 분당이 움직이고 분당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서현동, 장자동이 움직입니다. 신도시로 확산된 다음에는 강북과 수도권입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대세 상승 시기에는 힘있게 끌고 가는 대장이 있습니다. 제가 재테크 실력이 높지 않지만 한국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눈치 싸움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 경기가 살아야 한다는데 지금 우리나라 애를 안 낳고 있는데 건설 경기가 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돈이 많이 풀렸는데 아파트는 가만히 있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 돈이 많이 풀리면 부동산 값이 오른다는 거는 공감합니다. 이 원칙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역세권 투자에서 지하철 노선 발표 시점과 착공 시점, 개통 시점 때 가격이 오른다고 합니다. 노선 발표를 하더라도 개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노선 발표와 개통 시점의 중간에 싸게 나오는 물건을 잡으면 됩니다. 한 건설회사 사장은 지하철 개통 발표가 나면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샅샅이 뒤지고 다닌다. 고급 정보를 얻으려는 노력보다 확인 후 싸게 잡는 게 더 좋은 투자 방법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투자의 핵심이 바로 용적률입니다. 같은 면적에 얼마나 더 높이 지을 수 있는가 용적률에 의해 결정됩니다. 같은 평형 아파트라도 등기부 등본상 나와 있는 대지 지분이 넓으면 가격이 더 비싸다. 대지 지분이 크고 용적률이 높은 아파트를 싸게 산다면 훌륭한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칭찬할 부분이 있습니다. 화교들이 1920년대 10년 동안 서울과 인천을 분포하면서 비단, 옷감, 면화, 고추, 중국 농산물을 수입해서 한국에 팔았고 해방 이후 이들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1946년 전체 무역의 총액의 82% 그리고 48년에 52.2%를 차지했습니다. 국내 화교들은 자유당과 박정희 정권의 각종 규제로 인해 급속히 위세를 잃고 두 번의 화폐개혁은 현금을 중시하는 화교에게 타격을 입혔고 1961년 외국인 토지 소유 금지법을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들이 토지를 소유하고자 할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대부분 화교들은 승인을 얻지 못했고 갖고 있던 토지를 헐값에 팔아야 했습니다. 1970년 외국인 토지 취득 및 관리법이 제정되었는데 이때 화교들에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국내 화교들은 1가구 1주택 1점포를 소유할 수 있으며 주택 면적은 200평 이하, 점포는 50평 이하로 제한되었고 취득한 건물도 임대는 불가능하고 자신들이 직접 장사나 사업을 하는 경우가 한정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김대중의 정권 때 풀려버리죠. 이게 지금 중국 애들은 대림동, 주안, 제주도 마구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의 땅이 돈 많은 중국인들에게 빼앗기는 것 같아서 화가 납니다. 돈은 잃어도 지식을 뺏기지 않는다. 이제부터 유태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유태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은 잃어도 지식을 뺏기지 않는다. 한국에서 쫓겨나 다른 곳에 사서 살면서 머리 안에 남보다 뛰어난 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 살라고 하면은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또 우리나라 사람들 조금 계속 까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한데 정신 상태가 나약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유태인들이 대단하고 생각하는 게 유태인들이 이제 독일 나치에게 학살을 당하잖아요. 가스실에 들어가고 우리나라도 이제 똑같죠. 외세 침략을 당해서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가고 왕은 뭐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해갖고 대가리 깨진 적도 있고 그런데도 이 나라 전혀 강해지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과 대한민국의 차이는 뭘까요? 저는 그 차이를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읽게 됐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유태인의 성공법. 유대인들은 어린이에게 자주 들려주는 격언이나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책과 옷을 동시에 더럽혔으면 책부터 깨끗이 닦아라. 이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것은 외우기 위함이 아니다. 몇 번의 복습하는 사이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100번 복습하는 것과 101번 복습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4. 부끄러움을 잘 타는 사람은 좋은 학생이 될 수 없다. 사람은 탐욕적으로 배움을 탐해야 한다. 5. 만약 눈앞에 천사가 나타나 토라는 유대인의 경전이라고 합니다. 토라의 모든 가르침을 순식간에 체득시켜 주겠다고 해도 이를 거절해라. 인간에게 배우는 과정은 결과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노력을 통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불확실성을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절약과 높은 교육열이다. 유대인과 화교들의 성공은 현대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아이디어를 줄까요? 1. 시장 선점자와 경쟁을 하지 마라. 유대인들은 생존을 위해서 틈새의 중요성을 일찍 눈을 떴다. 유대인들은 생존을 위해서 작은 틈새라도 절벽에 비집고 들어가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하기 싫어하고 더럽고 위험하고 어려운 3D 분야에서 성공을 이끌어냈다. 이런 일을 함으로써 기득권이 취해서 쳐다보지 않은 비즈니스를 전개해 돈을 벌었다. 이 무엇보다 어떻게 집중했다. 창업 준비 중인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 모두 아이템을 고르는데 골몰한다. 아이템도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존에 있던 아이템이라도 어떻게 하느냐. 같은 상권에서 같은 아이템을 팔더라도 잘 되는 상권이 있고 그렇지 못한 데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바로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화교들의 특징 중 하나가 힘든 일을 기꺼이 한다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조선족들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고 이뻐 보이고 싶고 그런 거에 환장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더럽고 힘들고 땀 흘리고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조롱이나 하지만 이 사람들은 여기서 차이를 만듭니다. 이런 면에서 노가다 하는 조선족들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3. 초기 위험 부담을 줄여라. 무슨 일을 하든 초기 위험 부담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 리스크를 늘 생각해라. 확률이 적더라도 확실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을 공략해라. 꾸준히 확실한 수입을 만들어 가는 것이 돈이라는 마라톤 게임에서 이기는 길이다. 4. 공부는 꾸준히 끊임없이 평생 해라.
이렇습니다. 독일 철학자인 쇼펜하우어는 모든 것은 상대적이지만 돈은 절대적이다. 돈은 한 가지 욕구만 구체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욕구를 추상적으로 충족시킨다라고 정의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돈을 좋아하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를 주기 때문이죠. 자유에는 시간과 일의 선택권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간과 일의 선택. 이 말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여러분은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6월 23일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